넷플릭스를 통해 접하게 된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된 핵미사일이라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멎을 듯한 소재를 다룹니다. 이 영화가 제공하는 쫄깃한 긴장감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안보의 취약성이라는 근원적 공포를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영화는 러닝타임 내내 관객의 심장을 조이며 만약 지금 이 순간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이라는 끔찍한 가정을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중이라는 사실보다 더 흥미를 끌었던 지점은 바로 감독의 이름이었습니다. 캐서린 비글로우. 스크린을 지배하는 묵직한 힘. 이 영화의 연출자가 캐서린 비글로우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이미 관람 가치를 증명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녀가 연출한 허트로커, 제로 다크서티 등 모든 작품을 강렬한 인상과 함께 감상했기 때문입니다. 비글로우 감독은 언제나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인간 군상과 그들이 처한 사건의 본질을 파고드는 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정치, 군사, 전쟁과 같은 무거운 소재를 다루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은 그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마초적인 세계, 섬세한 균형감.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필모그래피는 흥미로운 특징을 지닙니다. 여성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려내는 세계는 지극히 마초적입니다. 군인, 폭탄 처리반, 첩보 요원 등 남성 중심의 영역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결코 남성적 권력이나 폭력을 찬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압박, 도덕적 딜레마, 그리고 시스템의 모순을 날카롭게 포착해냅니다. 맹목적인 미국 제일주의나 영웅주의를 내세우는 대신 거대한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과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묵직한 연출력을 선보입니다. 서서히 쌓아 올린 공포의 테크트리. 사실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선택했을 때는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작품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연히 접한 영화평에서 관객을 압도하는 엄청난 긴장감이라는 문구에 이끌려 재생 버튼을 눌렀을 뿐입니다. 영화는 초반부터 마치 게임에서 테크트리를 쌓아가듯 작은 단서와 사소한 균열들을 하나씩 쌓아 올립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며 스크린을 가득 채운 긴장감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불안감으로 관객을 몰아갑니다. 평온한 일상 속 균열의 시작. 영화의 초반부는 다소 평온해 보이는 한 가족의 일상을 조명하며 시작합니다. 레베카 퍼거슨이 연기한 올리비아는 가족과 함께 평범한 시간을 보내는 듯 보이지만 그녀가 군인이며 동시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음이 암시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영화는 본격적으로 서스펜스의 엔진을 가동시킵니다. 올리비아의 직업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 관객은 그녀의 평온한 일상이 사실은 거대한 위기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직감하게 되며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됩니다. 무적의 요새 미국, 그 취약성의 폭로. 우리는 흔히 미국을 초강대국이자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무적의 요새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 미국은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과거 냉전시대에 비해서는 그 영향력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수많은 적대 세력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이러한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오히려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적국이라 할 수 있는 수많은 존재가 미국을 향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미국 역시 그들을 어떻게 주시하는지 그 팽팽한 대립의 이유를 깨닫게 합니다. 본토를 겨눈 미사일, 새로운 시대의 공포. 역사적으로 미국은 진주만 공습이나 9.11 테러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본토가 적국의 대규모 침략을 당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대전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는 현대 무기가 그 모든 지리적, 군사적 방어막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미국이 왜 그토록 타국의 미사일 개발, 특히 핵미사일 보유에 집착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실존적인 공포를 영화는 설득력 있게 그려냅니다. 50대 50의 확률, 요격의 불가능성. 설령 적국이 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최첨단 미사일 방어 MD 시스템으로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 환상을 여지없이 깨뜨립니다.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정확하게 격추한다는 것은 영화의 묘사처럼 사실상 동전 던지기와 같은 희박한 확률에 기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닌 핵탄두일 경우 단 한 발의 요격 실패는 곧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이 됩니다. 영화는 대체 누가 감히 미국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라는 충격과 함께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미국조차 얼마나 당황하고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리더십의 붕괴와 적나라한 현실.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영화는 재난 영화의 클리셰처럼 모든 상황을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영웅적인 지휘관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자 백악관의 장군들이나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전개는 할리우드식 영웅주의의 기댄 연출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며 관객의 몰입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립니다. 선택된 자와 남겨진 자, 그리고 허탈한 결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미리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안전지대 벙커로 대피해야 하는 인원이 분류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선택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는 희비극은 극한의 상황이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미사일이 떨어지기까지 불과 몇 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목소리라도 들으려 애쓰는 모습, 혹은 차마 이 끔찍한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모습은 처절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영화는 3분의 2 지점까지 폭발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다가
미사일이 시카고에 떨어지기 불과 몇 분 전에 모든 것을 멈춰버립니다. 이는 분명 감독의 의도된 연출이겠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다소 허탈함이 남는 결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미결의 순간이 어쩌면 이 영화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 것입니다.